오늘 지구의 사회 맡은 영화관의 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님, 그리고 조 감독님, 그리고 PD님 이렇게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각자 소개 좀. PD님부터 해주세요. 예, 저는 김태관 우리 4편 모두 다 같이 참여한 제작 부장부터 지금 프로듀스하고 있는 이승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출팀으로 달리는 찬 연출팀으로 시작해서 주방부까지 승진한 인쇄를 저는 이 친구들에게 구박받으면서 꿋꿋이 영화 만들고 있는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김태형 감독님하고 친한 것으로 오해가 자주 돼서 이런 행사 때마다 자주 불려오는 이혜영입니다. 지금 두 분 다 4편 다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약간 이 시스템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그동안 이 단편 영화 같이 하셨던 분들, 스태프분들도 많이 오늘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뭐 이렇게 뭐 소지품 뺏기고 막 그래요? 뭐 이렇게 협박을 당하시는지 제작부장부터 시작해서 PD까지 오셨고 연출부터 시작해서 조감독까지 모두 다 계속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장편 영화도 아닌데다가 단편 영화를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PD님 시스템에 대한 얘기. 뭐 특별한 시스템은 솔직히 없는데 그냥 그 달리는 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조 감독님이랑 감독님 다 처음 뵙고 저희 이제 회사 대표님 계신 박한수 대표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그때 기억이 제가 영화를 그동안 그전에도 해왔었지만 너무 좋은 기억이었고 단편이 아닌 장편을 감독님이랑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저는 같은 마음이었는데 감독님이 장편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시간이 흐른 거지 뭐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장편 하자고 계속 그냥 내일, 뭐 내년 뭐 이러다가 그냥 정말 만추 한번 하실 때는 저희 빼고 혼자 가고 만추 같이 안 하셨죠? 좋은 건 혼자 여기까지 다 하시고 같이 안 하셨군요. 특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네. 근데 조 감독님을 제가 한 2년 전인가 뵌 적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조 감독님 오신다고 해서 저는 그 다음 세대 다른 조 감독님 오실 줄 알았는데 여기 같이 계세요. 근데 지금 다음 작품도 같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준비하고 그래서 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편 영화를 이제 조 감독으로서 참여를 하면 어떤 극장에 개봉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단편 영화를 하시면서 오늘 약간 감회가 좀 새롭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동안 그 주변에서 사실 정확하게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왜냐면 오픈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세요? 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못 보여드렸나요? 예, 지금 이거 왔는데 조금 부연 설명하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단편들이 지금 다 어떤 나름대로의 독특한 아이템들과 독특한 시도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조금 전에 피디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편을 위한 테스트용으로 이거부터 좀 하고 하자라고 한 게 지금까지 요거 하나만 하자, 요거 예, 하나만 하자, 4편을 몇 년 동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감독님? 예. 일단 이렇게 단편 영화를 이렇게 극장에서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희도 이 그녀의 전설 마지막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저도 처음 보고 편집실에서 보고 녹음할 때 보고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참에 저희 같이 작업한 사람들이 다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극장에서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전 것까지 한 번에 같이 보자. 그래서 약간 집안잔치처럼 오늘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한 반은 우리 작업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반은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계획 없이 이렇게 됐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집안잔치라고 생각하고 저희 그냥 진행해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 작업을 2007년에 처음 보셨던 달리는 차은이라는 작업을 했고요. 근데도 벌써 8년 동안 중간에 제가 혼자 미국에 갔다 온 때 말고는 계속 같이 작업한 사람들이고요. 이제 본인 작업 지금 본인 연출작을 준비하는 이제 윤세원 감독이 본인 작업이 먼저 될지 저 다음 작업에 조 감독이 먼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 작업을 최대한 어떻게 못하게 막으면서 조 감독을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겠어요. 여기 사실 같이
모여서 오늘 되게 저는 사실 감개무량해요. 사실은 이 몇 년의 과정을 극장에서 못 보다가 한 번에 모아서 같이 만든 사람들하고 이거를 본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재미 있었나요? 어떻나 모르겠네요. 그냥 오늘 감독님이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영 전에 네. 너무 떨린다고 어제 잠도 잘 못 잤다고 잠도 설쳤다고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본인 장편 영화 볼 때도 이렇게 그냥 남 영화 보듯이 보던 양반이 왜 이러시나 했더니 약간 수줍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화들이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거의 해마다 한 편씩 찍었고 말하자면 그간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스태프들과 어떤 것을 했는가를 한꺼번에 총망라해서 보는 그 세월이 다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설레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보시고 나서. 예, 제가 가족의 탄생 개봉할 때, 뭐 만추 개봉할 때 별로 안 떨렸어요. 그냥 이제 내 손을 떠난 거고, 뭐 그냥 재밌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걸 오늘 보는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제가 올해 떨리는 경험이 오늘하고 한 번 더 있었는데 경성학교 볼 때 많이 떨렸어요. 이거 잘 보시고 나서 더 많이 떠시더라고요. 보러 가는데 이 영화 이거 안 좋으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해서 떨었고 보고 나서 영화가 좋아가지고 저는 너무 같이 그때 GV 같이 하고 그랬었던 그때를 제외하고 오늘이 많이 제일 떨리는데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그 옛날에 그 신상욱 감독님이 영상자료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도 몇십 년 된 필름을 다시 편집하고 싶다고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자료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난처한 경우들이 많다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는데 그 8년 전에 찍은 달리는 차은을 좀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장편이랑은 또 다르게 이거는 정말 식구들이 완전히 그냥 우리 가족들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기 나오는 배우들이. 그래서 더 좀 뭉클한 것 같아요. 진짜 한 8년 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볼 기회가 많지 않을 테니까 두 분도 진짜 오랜만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영화들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저 영화를 하면서 감독이 너무 좋아졌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너무 좋아졌고 영화에 대한 큰 소중함을 느꼈었고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되게 긴장이 이상하네요 지금. 근데 굉장히 경직돼요. 그러게요. 원래 네. 거의 흉보려고 나왔는데 예, 저 친구 무서워서 제가 이 작업을 거의 못 하거든요. 저는 흉을 봐달라고 부탁드린 거였어요. 근데 고작 저거였니 뭐 이런 거. 그래서 8년 전에 비해서 지금 되게 많이 부지런해지시긴 했는데요. 감독이 많이 부지런해지셨구나라는 것만 느껴지는 거지만 영화는 계속 하루도 안 쉬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계속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영화 찍을 때 감독님은 다 운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계획한 건 없었는데 다 운이었다. 저 아이 이제 차안이 캐스팅했던 것부터 나왔던 장소들 출연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독님 한 번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적이 없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 딱 떨어져가지고 정말 저렇게 하면 저도 연출할 수 있겠다라고 정말 그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운이었었어요. 사실 그 운이었을 거라고는 당연히 저도 짐작을 했지만 사실 영화 보면서 차은이 주인공 그리고 피크닉의 주인공 사실 이 모든 배우들이 너무나 감쪽 같은 존재들이라 대체 어떻게 찾아내는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특히 피크닉의 그 꼬마 아이는 정말 그 모두가 신내린 아이라고 귀신씨였다고 연기 귀신씨였다고 다들 얘기하는 정말 엄청난 천재 소녀인데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달리는 차은의 차은이는 실제 이제 육상 선수를 찾아다니면서 육상 대회에 갔다가 그때 우리가 어디 대회? 전주에서 열리는 대회에 갔더니 거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중학교 올라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그 친구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해 볼래? 같이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녕. 그리고 우리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다른 친구들도 많이 근데 그 친구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어요. 집에 정읍에 찾아가서 우리가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영화 한다고 배우 하자고 그랬더니 뭐 집도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부모님 너무 걱정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아버님이 술 좋아하셔서 저희 이승국 PD가 이제 술을 계속 같이 먹으면서 이제 우리 나쁜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피크닉에 찍었던 수환이라는 친구는 그 박흥식 감독님이 환경 영화 단편을 찍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거기서 보고 그 박흥식 감독님이 발굴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가 5살 때인가 잠깐 나왔는데 그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10살 정도는 돼야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또래들을 좀 봤잖아요. 9살, 10살을 보다가 이 친구를 한 번만 만나보자. 그래서 지금 아직 연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배해서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근데 8살이 돼 있더라고요. 8살이 조금 어리서 이걸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8살이니까 만으로 7살 뭐 태어난 지 7년밖에 안 된 친구인데 근데 뭐 압도적으로 저희로서는 모험을 한 거죠. 7살, 8살 친구랑 작업을 한다는 게 30분 내내 나오는 역할인데 모든 역할에 그런데 뭐 진짜 보셨지만 그 아이가 예 약간 뭐 신내린 게 있어요. 예. 아니, 수환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거의 뭐 모차르트에 견줘도 될 만큼의 진짜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차은희 같은 경우는 그 연기 욕심이 워낙에 본인이 있는 친구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풋풋한 진심이 느껴서 너무 좋은데 현장에서 진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디렉션을 주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더블 액션을 맞춘다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기술적인 영화 연기를 할 때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이에게 이해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꽤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보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게다가 뭐그 어머니 역할 하신 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아마추어 배우들이니까 조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옆에서 보시기에 김태형 감독님이 현장에서 배우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디렉션을 주고 뭐 이런 꼬마 아이들 또 정말 연기 경험이 전무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배우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제가 느낀 건 이것도 약간 얻어 걸리신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분도 굉장히 이해력이나 그냥 일반적인 분들 치고는 굉장히 빨랐었던 것 같고 가장 어떤 기성 배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감독님 제가 느끼는 옆에서 느끼는 감독님의 디렉션은 그냥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같이 예, 보내고. 함께 예.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놀이가 됐던 얼마 전에도 그 최근에 그 그녀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랑 그 허리 그때 다치셔가지고 누가요? 그 잔디밭에서 예, 그렇게 놀다가 놀다가? 친화력 뭐 이런 게 워낙에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셋이라는데 허리를 어떻게 조심하세요. 연기 자체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하고의 내가 어떠한 그 공감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한 사전 작업들이 좀 계속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걸 먼저 처음에 여쭤봤어야 했는데 이 네 편의 그 단편들을 다 보면 그 기획 목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있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에 보면 그날의 전설 같은 경우는 뭐죠? UHD 영상 뭐 이런 컨셉이 있고 중간에 3D도 있었고요. 각자 이 기획된 어떤 목적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가 아까도 이승국 PD가 얘기한 것처럼 장편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 장편 영화에 필요한 부분들 같이 우리 모여서 먼저 테스트해보자 이런 목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녀의 전설은 뭐 장편 영화의 그 곰이나 이런 크리처들이 나오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그런 동물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거기에 맞는 작업으로 했고 그 전에 이제 피크닉 같은 경우는 3D에 대해서 궁금했고 공부 많이 하고 싶었고 CG 막 좀 이렇게 막 떠다니고 막 그러는 영화를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그 생각하고 있는 장편 영화는 못 들어가고 그 전에 준비하던 단편 영화만 지금 계속 있게 됐네요. 그러면 곰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UHD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온 게 아니라 예. 그리고 3D가 먼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피크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런 식으로. 예. 그 먼저 UHD로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아 그럼 이참에 그럼 크리처를 갖고 예, 하는 거죠. 한번 그렇죠. 약간 테스트를 해보자. UHD로 크리처가 어떻게 보일까? 그 뚜렷한 화질로 보면 더 영화적이 로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화질이 좋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좋은 거가 어떻게 영화적으로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왜 여쭤봤냐면요. 그 앞에 피크닉 같은 경우가 약간 대표적인 경우 같은데 그 3D 영화를 기획을 했던 거고 누군가가 먼저 그리고 나서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겠죠. 그럼 감독님은 3D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 받은 안에서 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저는 오늘 피크닉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아 감독님은 3D고 뭐고 간에 나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게 굉장히 강하구나. 3D 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얹어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이제 처음으로 공개됐던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됐던 그녀의 전설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인 것을 먼저 누리고 싶다 이야기보다 그게 조금 더 먼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하고 싶었던 장르적인 실험이나 뭐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확실하게 좀 약간 다르지 않았나. 예를 들면 뭐 보통 감독님 영화를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보다 저 사람이 어쩌려고 저러나 이게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될 때 어떤 사건이 확 벌어지면서 뭔가 약간 정서적으로 확쿵 뭐 이렇게 주는 방식이라면 그녀의 전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보다 계속 이제 어떻게 되려고 저러지? 이런 게 좀 먼저 있었거든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약간 지필의 차이점 같은 방식의 차이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곰을 먼저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따라간 거고. 예. 그 되게 어려운 작업 아니었어요. 그 동안에 하셨던 작업들과 반대하는 거. 뭐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작업을 할 때 이 단편 영화를 계속 매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장편 영화처럼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찍어야 되면 이번 달에 이야기를 만들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준비해서 찍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쉬운 느낌이에요. 그냥 언제 찍어야 하니까 그냥 대단히 정해져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훨씬 장편 영화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만들어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렇게 계속 곱씹어서 또 내밀해지고 어떤 정제된 시나리오가 나올 거고 단편 영화는 어떤 순간의 느낌들을 더 빨리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곰 같은 경우도 해녀와 곰이 나오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처음엔 곰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뭔가 크리처가 필요해서 어떤 크리처랑가 얘기가 재밌을까? 그러다가 곰이 현실적으로 제일 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곰이랑 해녀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계속 그 제주도를 제가 좋아해서 제주도 관련된 얘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녀와 곰 어떤 얘기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촌스러운 기술적인 질문들을 드릴게요. 너무 궁금해서 고음을 뭘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 배우가 들어가서 연기를 한 건 아니죠. 고음을 연기하신 분은 따로 계시고 엄마를 연기하신 분은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고음 움직임이라고 해서 고음 오퍼레이팅을 하신 분이 또 따로 계시던데 정확히 이 곰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이었나요? 곰이 일단 저희가 곰을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고 곰 때문에 곰이 이제 귀여울 수도 있지만 한 끗 차이로 이 정서적인 몰입감을 계속 방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큰 화면으로 귀엽나요? 어때요? 좀 어색할 때도 있죠. 그래도 잘 나왔나요? 생각보다 저희가 저는 너무 기대가 많았나 봐요. 기대가 그녀의 전설 같은 경우는 또 피크닉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장편 소설에 장편 영화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녀의 전설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달마 대사의 전설에 대해서 마이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도 없나요? 뒤에 없고요. 혹시 아시는지 달마가 원래 달마 대사의 그 얼굴이 자기 형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보면서 그 감독님이 그거를 거기에서 그 피부를 잡아가지고 이걸 하지 않았나.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처음에 첫 작품 그 달리는 창훈이 그거를 감사합니다. 첫 작품 그 달리는 그 차은이를 감상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피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부부가 자식들하고 그다음에 현 한국에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가족의 상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느껴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이거는 충분히 이 피크닉 같은 이런 연출 기법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판타지 영화를 장편 영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제가 상당히 생각되게 됐어요. 이 김기영과 앞으로 충분히 한국의 판타지를 다시 한번 장편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굉장히 칭찬을 많이 예. 해주시네요. 아니 제가 삼촌이세요. 굉장히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부러워서 그래요. 저 누가 막 제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제 전작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너는 어떤 경향을 최근에 보이고 있으니 이런 장르를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 가서 자랑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영화 내 편 보면서 감독님이 다음에 이런 영화, 이런 류의 영화, 이런 배경, 뭐 이런 걸 방법으로 쓰는 영화 이런 걸 만드시겠구나라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몇 번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조 감독님이 좀 해주세요. 제가 조금 놀랐던 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딱 그 지점 네, 정확하시죠.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피크닉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조금 좀 확장된 장편에 대한 지금 계획을 하고 거기에 지금 약간 밑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놀랐었고요. 그 말씀 딱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계신 피디님은 고개를 전해주시고 판타지 딱 피크닉까지로만 좋아하시는 감독님이 그녀의 전설에도 상당히 많은 뭐 무용에, 노래에, 봄에, 제주에 막 이제 어떠한 영화를 한 편 찍기 위해서 정말 안 했으면 선택 안 했으면 좋겠는 아이의 하나씩 다 넣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전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근데 되게 좋게 평가하신 저희 감독님 그렇게 가능성이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진짜 항상 그런 건 없으니까. 저희 감독님 만추나 가족의 탄생처럼 드라마 너무 좋아하고 잘하셔서 감독님 작업하는 자꾸 판타지에 버릴 수도 없고 진짜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영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지 섞인 말씀들을 조금 잘 해주시면 그럼 좀 아까 조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 다음 영화라면 밑작업이라는 건 PD님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인가 보네요.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피크닉의 중간에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 까마귀가 막 화면을 향해서 3D 효과를 한번 느껴봐라라고 날아온다거나 이렇게 공주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녀가 떠올라서 막 움직이는 움직임 같은 게 사실 약간 놀랐어요. 보면서 와 잘했다, 잘하네, 웬일이지? 약간 이러면서 되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짧게 했구나. 티날까봐. 근데 그거 되게 궁금했어. 어떻게 찍으셨어요? 뭐 찍으면 되게 어렵다거나 뭐 이런 그거 뭐 없었나요? 와이어에 어쨌든 사람을 달아서 특수효과와 CG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고. 이게 이 영화의 각 단편 영화가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그 완성도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완성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들이 꽤 있어요. 무슨 저희 만든 두 사람 편밖에 안 입장에서는. 되잖아요. 기술적이 어려운 거는 그녀의 연기와 달리는 차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뭐가 있죠? 운동장에 밤에 몰래 들어가는 기술. 그죠? 그 불을 켜야 돼요, 또 운동장에. 아, 그걸 생각 못했는데 불 켜지는 게 그죠? 아니니까. 불을 켜는 게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판소리 기술 이런 거. 그죠? 어려운 기술이죠. 예, 어려운 기술 들어가. 그래서 아니 기술적으로 그 피크닉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우리 안무해 주신 김재리 선생님 여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김재리 선생님이 저쪽에 아, 저기. 국립현대무용단에 계시는 김재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피크닉도 안무하고 여기 곰 뮤지컬도 안무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 그 피크닉에서도 초이 씨가 이렇게 그거 다, 예, 아, 다 그거 안무가 뮤지컬인데. 들어간 거예요. 다 하셨네, 다 하셨어요. 이 본인이 예 본인이 굳이 안 타도 되는데 꼭 본인이 직접 타서 아, 시범을 보이시는 예 거? 와이어를 타고 다 시범을 보이고 그 역할을 맡은 초이 씨가 고생 많았죠. 저희 그 와이어에 매달려서 공중에서 한 10시간 정도 있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잠깐 나와도 그걸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10시간 동안 공중에 떠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랬던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고요. 근데 곰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곰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곰이 하나 저기서 움직이는데 현장에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 있어요. 그 곰에. 일단 곰의 몸을 계속 케어해주는 그 회사 메이지에서 우리 지금 오늘 오셨나요? 대표님 오셨나요? 이제 예, 저기 우리 곰 만들어주신 신재호 대표님. 이게 저희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부탁해서 그러니까 저희 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 곰을 만들어서 CG가 아니라 만들어서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고 위험 부담이 많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얼굴에 대표님 한 12개 정도 우리 모터가 들어가 있던가요? 그 모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터를 무선으로 조정하면 눈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12개로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우리 기범 씨가 혹시 왔나요? 기범 씨 오늘 못 왔죠? 그 안에 이제 무용수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거를 들으면서 연기를 하느라고 거의 패닉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고생했고 또 한여름에 저걸 더 입고 있잖아요. 근데 곰이 이렇게 CG 곰과 우리가 만든 곰이 가지고 있는 이게 정서적 몰입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안에 사람이 있는 느낌이 있죠. 밖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로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더 기회가 앞으로 이제 이런 영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아마 좋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진 한계 안에서는 시간과 예산 안에서는 그 최선을 다해서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나름 귀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곰이 안에 들어가면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안에 달고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가 보거든요. 곰이 시야가 없어요. 안에서 이렇게 안경 모니터가 있어요. 안경으로 이렇게 무슨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딱 끼면은 그게 모니터가 돼요. 21세기네요. 그렇죠. 안경 뭐라 그러죠? 안경 모니터죠. 이걸 끼면 이게 이제 근데 화각이 되게 좁죠. 이제 그거 가지고 몰래 숨겨놓은 카메라를 통해서 곰은 움직여야 해요. 아니 자기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이제 밖에서 그 김재희 선생님이랑 뭐 다른 분들이 조한무님이랑 같이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고 그 옆에서 세 분이 이 모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곰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사를 이제 밖에서 이 은희 선생님 오늘 못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는 옛날 가수 옛날이라 그러면 안 그렇다. 현역은 아니신데. 하여튼 예.
가수. 예, 은희 선생 꽃반지 끼고 사랑해 당신을 뭐 이 노래 불렀던 이런 노래 몰라요. 어린 걸로. 아, 그래요? 아는 노래네요. 지금 제주말을 가장 아름답게 구사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런 활동을 잘 안 하셨는데 찾아뵙고 우리가 제주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뵙고 그분이 이제 곰 옆에서 연기를 또 해주세요. 현장에서. 네. 그 현장에 들으면 또 최강희 씨가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곰 하나를 하기 위해서 7, 8명이 주변에서 이 하나의 움직임과 대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었어요. 어쨌건 동시녹음은 불가능한 거였군요. 모터 소리도 있고 뭐 하니까. 그렇죠. 예. 가이드용으로 그냥 현장에서 연기를 해주시고 예.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따로 녹음을 또 해주시고 그렇군요. 우리가 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받을게요. 마이크가 갈 겁니다. 손을 드시면. 다들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가족분들 계시다고 그러시면. 저쪽에서 먼저 드셔서요. 마이크가 갔어요. 일단 경험을 굉장히 잘 봤고요. 사실 저는 가족의 탄생의 이유는 더 이상 단편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흔히 장편 영화를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단편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으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단편 영화 한편 100년에서 소식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편 영화를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신 게 장편, 또 다른 장편을 위한 작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또 장편을 계속 찍으실 텐데 장편을 찍으시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실험적인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실 건지 그게 이제 계속 꾸준히 진행되실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좀 장편 주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실험적인 걸 주력을 더 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장편 영화를 준비하기 위한 밑작업도 있지만요. 사실 그 밑작업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영화를 너무 찍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단편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찍을 수 있으니까 매년 영화를 찍고 싶은데 이 기회가 아무래도 큰 예산의 영화는 여러 가지 검증의 단계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는 단편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편으로 만들고 싶은 좋은 아이디어나 빨리 영화를 더 많이 찍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찍어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일 좋은 건 장편 영화를 매년 찍을 수 있게 해보고 싶은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계속 그 사이사이 단편 영화는 앞으로도 좀 더 찍고 싶은데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계속 좋아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감독님의 단편 영화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그녀의 연기를 예전에 한 2년 전에 극장에서 처음 볼 때 진짜 오늘처럼 다들 웃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막 소리내서 울어서 굉장히 민폐를 끼쳤던 정말 꺼이꺼이 막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오늘은 뭐 눈물이 약간 참으면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녀 연기를 보고 나서 진짜 김태형 감독님이 영원히 단편 영화를 계속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뭐 장편도 물론 기대는 하지만 장편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예영한테. 좀 아까 사실 변영주 감독님이 보시고 중간에 가셨는데 변영주 감독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태용이가 짧은 거 잘 만들어. 긴 건 아직 안 되지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네, 저 아까 손 드신 데. 네, 감독님 오랜 팬으로서 감독님 영화 촬영 들어가지고 힘든데 그런 자리가 되어서 너무 감독님이 그 장편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네 편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런 역동들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도 만드셨고 또 최근에 또 가족을 만드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잘 몰라서 계속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 네 편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계획하지 않았는데 가족 얘기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짤 때 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족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누가 맨날 얘기하는, 누가 안 보면 살짝 갖다 버리고 싶은 거라 그러잖아요. 가족을 누가 보고 있어서 지금 못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일 텐데. 가족 만드신 지 얼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 국민이 다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만발을. 아니, 예,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갖다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허리 다치셔서 그런 마음을 제시해서는 아니죠. 네, 사실 그 다음 작품 준비하시면서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드시는 팀과 함께 아까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두 분도 같이 계시나요 혹시? 아니, 저는 제주도로? 좀 같이 계세요? 계시다가 최근에 부모님이 열심히 이제 안 오시고 다른 가족에게 열중을 하고 계셔서 지금 조금 쉬는. 그래요? 약간 지금 계속 영화를 만드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약간 가족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일견 뭐 부럽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저는 뒤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네. 모임 영화 잘했습니다. 제가 본 대표는 지금 생각하는데요. 제가 본 작품에는 약간 모든 모두 마이너들에 대한 밝은 시선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두 번째 피크닉에서 나온 제가 생각하기에 자폐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린이가 테스트는 어떻게 하셨고 가족들이 뭐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그 부분이 조심하셨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자폐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실제로 같이 이제 영화를 작업하는 거는 쉽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여기 우리 준서 어머니 여기 계신가요? 지성이 어머니도 오셨나요? 예, 그래서 지성이 어머니, 준서 어머니 두 분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는 그 준서의 목소리고요. 이게 비밀인데 사실은 이제는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보면은 그냥 한 인물인 것 같은데, 저희가 두 인물을 해서 그 자폐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리얼함 같은 거를 영화 속에 담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실제 그 느낌을 그냥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피크닉에서 사실은 제일 공들인 부분은 CG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폐아 역할을, 동민이의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자폐에 대한 공부, 준비, 이걸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리얼하게 표현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환이가 다행히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그 친구는 그냥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었고, 기술적인 건 이제 뭐 우리 촬영 감독님 오늘 못 오셨죠? 김우영 촬영 감독님이랑 뭐 워낙 뭐 기술적인 건 또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3D.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주력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잠깐이 나오더라도 오랜 시간 준비해서 녹음하고 준비하고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말씀 끝나기 전에 번쩍 손을 드셨어요. 감독님의 친구분이시죠. 저는 저 대편의 영화를 다 보고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 본 것 같지만 안일현 질문이 다르네요. 잘했습니다. 따라올 때는 몰랐는데
제가 여쭤보고 생겼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차은에서는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손질을 하려고 하고 피크닉에는 없죠. 그리고 그녀의 연기에서는 의사 상태이신가요? 그리고 아예 제주도 해녀에게서는 아버지도 없고 심지어는 최강희 씨 남편인 사위가 장모가 실종됐는데도 안 내려오고 일반적인 남자에 대한 불신? 그게 얼마나 꼬리 깊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까 질문처럼 어떤 가족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짜다 보면 가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가족 이야기를 짜다 보면 남자는 항상 배제된 상태여야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조금씩 안 된 좀 안쓰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시나리오 때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그래도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게요.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러네요. 다. 예. 왜 우리 그렇게 되지? 옆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왜 남자들이 안 나오지? 매번 고민하셨어요. 엄마와 딸 얘기를 할까,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할까, 뭐 아버지와 딸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결론은 그냥 엄마, 딸 이 구도가 제일 본인 스스로가 풀기 좀 편하신 것 같고 제일 익숙하신 것 같고. 감독님이 현실적으로 남자 배우들하고 작업하는 것과 여자 배우들하고 작업하는 거 어느 쪽이 더 편하세요? 아이랑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니 성인들 중에. 성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족의 탄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 뭐 봉태규도 있고 이렇게 약간 동생 삼거나 친구 삼을 만한 배우들 물론 있는데 은솔이 씨가 그렇게 현장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한테 와서 다 털어놔서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뭐 자기를 무슨 정말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무슨 군대 동기나 고등학교 동창처럼 그렇게 대해서 너무 자기 힘들었던 자기도 여배우인데 그래서 왠지 감독님은 남자 배우보다 여자 배우들하고 소통하는 거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여배우들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근데 여배우들 저한테 여배우는 그냥 친구 같은데 남자 배우는 좀 스타 같은 느낌? 스타? 배우 같은 느낌. 남자 배우들은 좀 배우 같아서 제가 남자 배우들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알고 있어요. 물음표가 다 떴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래서 남자 영화 안에서 남자 배우들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 배우 그냥 현장에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안 될 사람이구만. 여자 배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조금 박진 선배가 아버지한테 했던 대사 그때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젊은 여자. 그런가 봐요. 어쩐지 대사가 아주 생동감. 네.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여자는 훨씬 편하고 남자는 좋아해서 뭐 좀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 남자 배우들아. 자,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네. 설명하면 좀 긴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손 질문 있으시죠? 네, 우리 먼저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마이크 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마 아까처럼 단편 영화 하면은 만드는 사람들만 아니라 관객, 관객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관객에 대한 걸 만들 것 같은데 그런 단편들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것 같아서 관객을 어떻게 보라고 만드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시겠지만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관련 사람이 세부자는 생각이 있고 끝하지 않고 학생들도 직접 영화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있지만 감독님의 영화를 지켜보고 있고 또 감독님 영화를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기 편하지 않고 있는 감독님만의 관객도 있고 추상적으로 한국 관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누가 보라고 이런 영화들을 만들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모르겠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가 누가 볼 것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영화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장편 영화는 모르겠어요. 약간 오해가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경험이 장편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의 관객의 얼굴들이 잘 안 떠올라요. 오히려 장편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상업적인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영화를 만들 때 뭐 관객 수에 의존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 대중 이런 느낌으로 많이 떠오르고요. 준비를 할 때 단편 영화를 찍을 때는 더 정확한 관객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아요. 매 영화마다 이 영화는 누구 어떤 사람들이랑 보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뭐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 뭐 그 사람들이 조금 뭐 화가 나면 좋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그 관객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작업이에요. 하나하나 매 작업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워낙에 어려운 질문이어서 만약에 제가 저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잠깐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질문을 받고요. 이제 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한마디씩 부터 해주세요. 예, 이렇게 저도 네 편 영화 다 좋아했고 재밌게 찍었고 감독님 그만 단편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기회 되면은 또 언제든지 감독님 작품 또 좋게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기억하는데 그게 어떤 천만 영화가 들었던 영화의 스텝이었다. 뭐 그것도 충분히 자부심 생기는 영화인으로서 그런 생각일 수 있고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 저한테 영화 제작에 있어서 감독님을 만나고 달리는 차 안이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했었던 게 저한테는 그런 좋은 영화 제작을 하는데 밑거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네 편이 가지고 있는 그 관통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앞으로 계속 뭐 50, 60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제가 조감독으로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공감이 돼서 이런 자리가 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오늘 이렇게 약간 가족잔치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GV랑은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이 들고 아까도 그랬듯이 되게 저는 좀 뭉클했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인 연출작을 준비하는 세영 감독도 계속 작업을 조감독으로 하고 있고 이승국 PD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박관수 대표 여기 있나요? 이 네 작품에 계속 같이 민예지 작가 여기 있나요 지금? 우리 민예지 작가 23살에 달리는 차은 글을 쓰러 우리 연출부로 들어왔다가 지금 30살이 넘었네요. 되게 짠하다 이 얘기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저희끼리 하고 싶은 가족잔치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드는 사람들 위주로 GV가 진행되면서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영화 밖에서 오는 어떤 이 뭉클함이 영화 안에서 또 전해져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제가 영화를 찍거나 뭐 혹은 스태프들한테 영화를 보여줄 때마다 늘 매번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흥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영화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면 좋겠다라는 말을 늘 해요.
근데 이 오늘 네 편의 단편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영화 중에 한 편이라도 스텝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요. 오늘도 딱히 이런 아니, 보통 끝맨 아, 할 때는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영업적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영화 방송용 그렇습니다. 이거 또 언제 볼 수 있어요 혹시? 또 상영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이게 지금 거의 첫 우리 상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주 영화제에서도 아마 상영할 거고요. 네. 몇 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그녀의 전설 맨 마지막 편은 이제 몇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입소문 내주셔서 많이들 보고 소문 내주시기. 어쨌든 오늘 모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